2010년 기준 각국 노벨상 수상자 비율입니다. 뭐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뭐 영국, 뭐 독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의외로 일본이 노벨상 수상자가 많아요. 뭐 유대인이 200명 이상, 2021년까지 유대인은 뭐 200명 이상. 그러니까 유대인 국가로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많지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유대인이 200명 이상이에요. 일본이 2021년까지 25명이에요.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 미국 다음입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일본이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이에요. 우리는 일본 교육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 일본은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이고 시험 위주의 학습이었는데 노벨상 배출자가 많은가?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거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논의해야 되는데 저걸 논의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린 시절부터 깊고 끈질기게 사고할 기회나 환경이 주어져야 이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일본은 우리처럼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설명이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교가 본고사가 있었어요. 본고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고사 때 한 70분이 주어지고 문제가 한 6, 7문제가 주어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풀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석을 어렵다고 해서 많이 풀었는데 정석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풀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석은 기본이고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일본 입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시 문제는 어렵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학교는 60분, 70분 만에 6, 7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10분의 시간을 줬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120분에 뭐 3문제 뭐 이래요. 그러니까 90분에 3문제.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고 문제 수는 적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30분 정도 시간을 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그 일본 입시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본이 노벨상 강국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일본 교육은 우리처럼 시험 위주이고 주입식 교육을 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문제집, 그 어려웠던 문제집이 경향과 대책이에요. 경향과 대책이 이제 일본 입시 문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대 그걸 많이 풀었는데 저게 뭐죠?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하는 거가 뭐죠? 헝가리 현상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끙끙대고 저건 뭐 몇 시간, 며칠이 걸리는 거죠. 저렇게 훈련을 하면은 지적인 능력이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 발달한다. 그게 헝가리 현상에서 증명을 했잖아요. 저렇게 교육을 했더니 거기 수많은 천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저렇게 교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노벨상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거다. 그것이 지금 헝가리 현상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설명 가능하다. 그런데 일본이 언젠가부터 이 주입식, 그러니까 평준화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유토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일본의 경쟁력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 노벨상 수상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의 노벨상 1과학자가 일본 평준화 교육 비판한 거예요. 대학들이 쉬운 문제만 내 생각하지 않는 인간 만든다.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학들이 유토리 교육이라고 해서 쉬운 문제만 내니까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은 인간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일본 최고의 석학 2명이 일본 대학 입시 시험 수준과 고교 교과서 수준이 너무 낮아 사고력과 독서력이 없는 사람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마스카와 도시대 교토산업대 교수는 10일 문무과학성 장관과 과학기술성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들이 학생 선발 시험에서 깊이 생각할 필요 없는 쉬운 문제만 내고 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인간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일본 교육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스카와 교수는 이것은 교육 오염이라고까지 말하고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교육에 열심인 것이 아니라 교육 결과에만 열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일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윷놀이 교육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본고사가 부활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도전적인, 그러니까 상위 1%, 상위 0.1%를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어떤 방식은 상위 1%의 경쟁력을 우리 OECD 30선에서 최하위로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바뀌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학습을 할 때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